혹시 방대한 문서 데이터에서 주제별로 내용을 자동으로 뽑아보고 싶었던 적 있나요? 오늘 영상은 LDA, 즉 잠재, 디리클레 할당, Latent, Dirichlet, Allocation, 토픽 모델링을 논문 수준에서 실전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. 내 연구 데이터에도 바로 쓸 수 있게 실제 논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. LDA 토픽 모델링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죠? 설문이나 직접 읽기는 한계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수만 건의 문서를 사람이 일일이 읽으며 주제를 분류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. 이 논문에서는 LDA로 문서 집합의 주제를 자동으로 모델링하고 각 문서가 어떤 주제와 관련 있는지 확률적으로 추정합니다. 이 방식의 핵심은 문서가 하나의 주제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제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즉, 실제 데이터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주제 구조를 데이터 주도로 파악할 수 있죠. 그래서 창발적인 주제 발견이 가능해집니다. 실제 논문에서 쓴 데이터는 TR-2 AP 코퍼스의 1만 6천 개 문서예요.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할 때 LDA가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이 예시로 설명할 수 있죠. 내 논문에 적용하려면 이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문서 집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데이터 전처리 단계도 중요해요. 논문에서는 표준 불용어 stop words, 목록을 제거하고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도 다 빼줬어요. 쉽게 말해 의미 없는 잡음은 미리 걸러내고 분석에 필요한 핵심 단어만 남기는 거죠.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내 데이터도 LDA에 맞게 준비가 된 거예요. 즉 논문처럼 불용어와 희귀 단어만 빼주면 주제 분포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추가 작업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이제 LDA 모델의 구조와 생성 과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. LDA의 핵심은 문서마다 여러 주제가 섞여 있고 각 주제는 특정 단어들로 대표된다는 점이에요. 이 과정을 수식으로만 보면 복잡하지만 한 단계씩 풀어서 설명드릴게요. 먼저 각 문서의 단어 개수 늘 포화송 분포에서 뽑아요. 이는 문서마다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거죠. 즉 짧은 기사도 있고 긴 논문도 있는 실제 현상을 모델에 반영하는 셈이에요. 그 다음 문서별 주제 분포 세일을 디리클레 분포에서 선택합니다. 쉽게 말해 한 문서가 30%는 스포츠, 50%는 경제, 20%는 정치 같은 주제 비율을 할당받는 셈이죠. 이 분포가 각 문서의 주제적 특성을 결정해요.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와 주제를 연결하는 단계예요. 각 단어에 대해 먼저 주제 대진을 다항 분포에서 뽑아요. 예를 들면 이번 단어는 스포츠 주제에서 나왔다. 다음 단어는 경제 주제에서 나왔다. 이런 식으로 각 단어에 숨겨진 주제를 설정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주제 내 조건부한 단어 WN을 선택합니다. 즉 스포츠 주제라면 경기, 선수, 점수 같은 단어가 더 많이 뽑히는 시기예요. 이렇게 주제별 단어 분포를 학습해서 결국 문서가 어떤 주제들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. 이 과정이 바로 LDA의 생성 모델링이에요. 실제로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에서 거꾸로 관측된 단어로부터 주제 구조를 역추정해내는 게 연구자의 목표죠. 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이터에서 숨겨진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실제 실행에서는 변분 추론이 사용됩니다. 이건 숨겨진 변수들의 분포를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. 쉽게 말해 실제 주제가 뭔지 완벽히 알 수 없으니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추정하는 거죠. 파라미터 아와 무도 중요한데요. 논문에서는 이 두 값을 E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대화시킵니다. 아는 문서별 주제 분포의 농도를, 이비는 주제별 단어 분포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이에요. 쉽게 말해 주제 분산과 단어 다양성을 조정하는 레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초기화 과정도 빼놓을 수 없죠. 논문에서는 FOB와 악무라는 변수로 시작해 이 값들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알고리즘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해요. 마치 미로에서 출구를 찾을 때 여러 방향으로 조금씩 시도해보며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. 이런 반복 과정을 통해 실제로 LDA 모델이 데이터의 주제 구조를 잘 포착할 때까지 학습을 이어갑니다. 내 연구에서도 충분히 반복해 수렴을 확인해야 원하는 주제 분포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. 여기까지가 LDA의 학습 과정이에요. 이제 모델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볼게요. 논문에서는 Perplexity라는 지표를 사용해요. 이건 테스트 데이터의 우도,
즉 모델이 새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수치로 보여줍니다. perplexity 값이 낮을수록 모델 성능이 좋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는 LDA가 다른 모델들보다 일관되게 낮은 perplexity를 기록했습니다. 즉 LDA가 문서의 주제 구조를 더 잘 설명했다는 의미죠. 이런 지표 덕분에 내 논문에서도 LDA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. 만약 여러 모델을 비교한다면 가장 낮은 perplexity를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은 출발점입니다. 이 논문에서는 100개의 주제를 사용해서 LDA를 훈련했어요. 주제 개수는 데이터 규모와 분석 목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너무 적으면 주제가 뭉뚱그려지고 너무 많으면 의미 없는 잡음이 늘어납니다. 적절한 주제 수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결정 포인트예요. 100개 주제로 훈련한 결과 각 주제별로 대표 단어들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주제 1은 government, policy, law, 주제 2는 market, stock, price처럼요. 이렇게 뽑힌 단어들이 바로 실전에서 주제 해석의 핵심 단서가 됩니다. 이 결과를 내 데이터에 적용하면 방대한 문서 집합에서도 핵심 주제와 키워드를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. 논문처럼 주제별 키워드 리스트를 뽑아내면 이후 분석이나 논문 작성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LDA의 가장 큰 특징은 문서가 여러 주제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 한 뉴스 기사에 경제와 정치 두 가지 주제가 섞여 있을 때 각각의 비율을 확률적으로 나타내 줍니다. 이 덕분에 실제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. 또한 LDA는 새로운 문서가 들어와도 확률적으로 주제를 쉽게 할당할 수 있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때마다 분석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LDA는 다른 잠재 변수 모델에 비해 과적한 문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어요. 즉, 너무 데이터에만 맞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맞는 일반화 능력을 보여줍니다. 논문에서 perplexity가 낮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. 확장성도 LDA의 큰 강점이에요. 논문처럼 1만 6천 개 이상의 대규모 문서도 무리 없이 분석할 수 있죠. 내 연구에 더 큰 데이터셋을 쓴다 해도 LDA는 훨씬 수월하게 적용 가능합니다. 여기까지 논문에서 실제로 쓴 LDA 토픽 모델링의 원리와 적용 절차를 따라왔어요. 이제 내 논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1. 문서 집합을 준비하고 2. 불용어 희귀 단어를 제거한 뒤 3. LDA 모델에 넣고 4. 주제별 키워드를 해석하면 됩니다. 주제 개수는 논문처럼 100개로 시작해보고 perplexity 같은 지표로 성능을 비교해가며 최적의 값을 찾으세요. 분석 목적에 맞게 주제 수를 조정해도 괜찮으니 여러 번 실험하며 내 데이터에 맞는 구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.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제별 대표 단어, 리스트를 기준으로 주제 이름을 붙이고 문서별 주제 비율도 함께 확인하세요. 내 논문의 연구 문제와 주제 구조가 잘 맞는지 꼭 점검하는 게 실전에서 실수를 줄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LDA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데이터에 따라 주제가 의미 없이 분산되거나 너무 많아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주제 수를 줄이거나 전처리를 더 꼼꼼히 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. 또 LDA가 항상 완벽한 해답을 주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. 주제 해석의 주관성을 줄이려면 여러 명이 주제별 단어를 함께 검토하거나 실제 문서 사례를 몇 개씩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정리하자면 LDA 토픽 모델링은 대규모 문서의 숨겨진 주제 구조를 데이터 주도로 파악하는 강력한 방법이에요. 논문에서 검증된 절차와 파라미터 세팅을 그대로 따라하면 내 연구에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오늘 배운 LDA 분석법을 시청자 여러분의 논문이나 연구 데이터에 어떻게 써먹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. 내 데이터가 문서 집합이면 주제 구조를 자동으로 뽑아내는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텍스트 마이닝으로 논문 쓰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LDA, BR, 토픽 코드 감성 분석 같은 분석법 실전 사례를 계속 다룰 예정이에요. 구독해두면 논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.